이상기후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식량 위기가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식량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현지 시간 6월 29일 캐나다 서부에서는 최소 69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날 캐나다 서부 최대 도시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최고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으며 캐나다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목욕탕 가면 탕 중에 제일 높은 온도가 50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느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보통 20도 중반에 머물렀던 지역에서 이례적인 폭염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남쪽에 있는 오리곤주 포틀랜드도 현지 시간 6월 26일 41.7도, 그리고 27일 44.4도를 기록하더니 28일에는 46.1도까지 올라가며 사흘 연속으로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와인 농장들은 가뭄으로 인해 이번에 포도 농사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는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가뭄보다 산불이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국은 이런 이상기온 현상을 줄이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노력이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늘어날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작물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와인 농장에서도 이상 한파로 인해 불을 피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작물은 이처럼 폭염이나 서리, 가뭄과 홍수 등 온도와 환경에 민감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그리고 자주 반복될수록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식량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중요한 품목입니다. 예전에 삼국지를 보면 군량 창고를 불태우거나 군량미를 실어 나르는 마차를 탈취하거나 불을 질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많이 봤을 텐데요. 전쟁에서도 식량이 부족하면 패배의 요인이 될 정도로 식량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굶는데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식량 안보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적으로 농작물 재배를 장려해서 자급자족할 정도로 농업을 키우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아도는 작물이 쌀입니다. 쌀이 많이 생산돼서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빵이나 가공식품을 밥보다 많이 먹는 추세가 되면서 쌀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 이외에 밀이나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무지하게 적습니다. 한국은 자급자족을 하기에는 국토가 좁고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게 안정적인 수입 노선으로 식량 안보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식량 안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포스코그룹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하림그룹의 페노션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작년 여름 중국의 물난리 때부터 이야기해 왔는데요. 중국에서 작물 재배에 문제가 생기면 사재기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가가 12,000~13,000원대였지만 지금은 24,0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 제가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언급했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종합 상사기업입니다. 옛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에서 인수하면서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된 건데요. 대우그룹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대우 인터내셔널은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활약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 부분을 보자면 미얀마 가스전부터 시작해서 수소에너지, 철강 트레이딩, 친환경 차 부품 사업, 곡물 사업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상승세가 꺾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외에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매년 배당도 3에서 4%를 줄 만큼 사업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기차 구동모터 코어를 다루면서 언급하기도 했죠. 이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에너지, 식량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량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곡물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곡물 수출 터미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일까요?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량이 2010년 1200만 톤에서 2020년 5500만 톤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커졌는데요. 이를 규모로 보자면 세계 밀 수출 시장의 10%, 옥수수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곡물 생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9월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남부 미콜라이항에 연간 250만 톤 규모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준공했습니다. 또한 곡물 터미널 운영권자로 지분 약 75%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유럽 연합과 중동, 북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옥수수 밀 등의 곡물을 판매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세계 10위 곡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작년 대비 약 13% 신장한 900만 톤, 2022년에는 1000만 톤의 거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국내에는 우크라이나의 사료용 밀을 들여오다가 최근에는 식용 옥수수까지 품목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7월 1일 군산과 인천항에서 식용 옥수수 5만 톤을 국내 최대 식용곡물 수입업체인 대상, 삼양사, CJ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을 통해 공급한 물량은 2만 3천 톤입니다. 수입한 옥수수는 가공 후 전분당 제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제 곡물가는 국제 유가와 더불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저하와 이상 기온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곡물 사업은 앞으로도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살펴보면 미얀마 사태로 인해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야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올리는 등 앞으로도 주가의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원래 STX그룹 산하의 해운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범양상선이었죠. 아시다시피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해운사업도 오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해상 운임지수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이전 해운업은 그리 좋은 사업이 아니었죠. STX 페노션이 망했고 국내 1위 해운사였던 대한해운마저 먼지처럼 사라지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방만한 경영도 문제였죠. 만약 지금과 같이 해운업이 호황기였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였겠지만 그 당시 해운사는 존재 자체만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임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보복 소비로 인해 참아왔던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채권단에 넘어갔던 옛 현대상선인 HMM이 매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떡상을 했고 더불어 페노션의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HMM은 주로 컨테이너선이 주력이지만 페노션은 벌크선이 주력입니다. 둘의 차이는 컨테이너가 제품을 운송하는 것이고 벌크선은 석탄, 철광석이나 곡물 등 제품을 만드는 재료를 운송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HMM 같은 경우 테슬라처럼 올랐다고 해서 흠슬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페노션도 여기서 더 오르면 펜슬라라고 부르게 될까요? 그럼 하림그룹은 벌크선이 주력이었던 페노션을 왜 인수하게 된 걸까요? 하림하면 누구나 닭을 떠올릴 겁니다. 국내 양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림인데요. 닭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료입니다. 사료의 주 원료는 무엇일까요? 옥수수와 대두입니다. 이걸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 페노션이고 하림은 수직 계열화를 계속 꿈꾸고 있었던 거죠.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상당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페노션 인수 직전 마음을 다지는 의미로다가 나폴레옹 모자를 당시 환율로 26억 원을 주고 사기도 했을 만큼 무대뽀 정신을 가진 사나이인데요.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한국의 카기를 만들겠다며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림그룹의 페노션 인수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죠. 페노션은 해운 사업 이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곡물 트레이딩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법인을 통해 이토츠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EGT의 지분 36.25% 전량에 대한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토츠 상사는 일본의 취업순위 1위에 뽑힐 정도로 유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페노션은 EGT의 약 64% 지분을 소유한 미국 번개와 함께 EGT 합작법인의 2대 주주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롱뷰항 소재 EGT 곡물터미널은 138에이커 약 56만 평방미터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옥수수, 대두, 소맥 등 연간 900만 톤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저장 설비, 육상 레인, 부두, 하역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최신식 곡물 수출 시설입니다. 또한 EGT는 몬태나주에도 4개의 내륙 공급 시설을 보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 지분 인수로 페노션은 국제 곡물 유통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 국내양 옥수수 위주 영업에서 탈피하고 곡물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규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중 하나인 번기와의 협력을 통해 토종 곡물 트레이더로서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페노션은 이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국내 식량 안보를 지켜갈 대표적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ABCD로 불리며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기업으로 미국의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번기, 카길, 프랑스의 루이 드레피스가 있는데요. 이 4개의 회사는 세계 곡물 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비율이 자그마치 80%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독점이죠. 곡물 메이저 기업들 대부분이 유럽에서 출발했으며 대개 유대인인 창업주의 후손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군인이나 공직자로 성공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신 제한이 없는 상업으로 진출해 오늘날의 곡물 메이저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곡물 메이저들의 또 다른 경영 특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경영으로 인한 폐쇄적 경영인데 이는 거액의 거래를 하는데 신용과 비밀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카길의 경우 혼인으로 맺어진 카길가와 맥밀란가 두 가문이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는 이 곡물 메이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으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곡물 시장의 72.9%를 카길,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등 곡물 메이저와 이토츠 인터내셔널 같은 일본계 종합 상사가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식량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 시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곡물 사업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처럼 곡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식량 안보 예산은 179억 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34억 원이나 대폭 늘린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식량 위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상 기온과 코로나19로 인해 곡물 수출에 제한을 두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정도로 식량 확보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정부 지원과 더불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페노션이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곡물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한국의 식량 안보를 지켜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